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2월 8일 목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습관이 무섭기는 하네요. 오늘 좀 늦게 일어나려고 했는데, 잠 좀 더 자고, 이제 눈을 떠가지고 보고 있는 거 보니까, 자, 그래서 일어난 김에 일단 보고 있습니다. 미증시가 좀 좋게 마무리를 지었어요. 어제 선물이 좀 오락가락 하다가 그래도 조금은 0.1%, 2%요 정도 상승까지는 봤었는데, 나스닥이 그 뒤에 더 박차고 올라서 1%대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지었고, 뭐 S&P 지수 뭐 사상 최고치 이런 키워드, 야, 여기 5천 눈 앞이네요, 진짜로. 그래서 미국은 진짜 항상 좀 잘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이제 비트코인 6천만 원 넘었고, 미국에서 일단은 엔비디아, AMD 이런 종목들, 엔비디아는 다시 700에다가 맞춰놨어요. 그래가지고 엔비디아는 조금 더 치고 나가는지, 뭐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, 뭐 메타, 뭐 등등 엄청 특이하게 딱 들어오는 섹터는 없기는 한데 그냥 무난무난하죠. 최근에 괜찮게 움직여줬던 애들이 괜찮게 조금 더 힘을 준 게 있고,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암홀딩스 해가지고 얘네는 시간에 지금 25%좀 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정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요거는 뭐 뒤에 다음 분기, 뭐 이번 분기 해가지고 실적 좀 호실적 기대, 뭐 자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갖다 지금 오르고 있는 거긴 한데 좀 강하긴 하네요.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은 올해 내내 좀 시황 자체에서 업종 자체는 좀 훈풍이 계속 불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할 것 같고, 뭐 지수는 지금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코스피는 좋아요. 코스피는 일단은 좋습니다. 코스피는 외국인이 엄청 강하게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고, 그 힘은 이제 지수 영역이 상당히 큰 애들이기 때문에, 그래가지고 일단은 코스피는 탄탄한 모습,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그 안에서 좀 갈리죠. 어제 같은 경우 2차 전지를 좀 많이 올리긴 했는데 일단은 코스닥은 좀 수급으로 올리는 그런 흐름은 지금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코스피, 코스닥 이렇게 해가지고 좀 쫓아가는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오늘 이제 또 대망의 목요일입니다. 옵션 만기일이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에요. 그리고 내일부터 설 연휴, 다음 주 월요일까지 쭉 이어지고, 2월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, 2월 27일 트위치 국내 철수, 초전도체 물리학회는 3월 4일에 있는데, 이번 달 중에 저기 그 CCS 관련에서도 뭐 하나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. 거기는 이제 날짜가 완벽하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2월 중에 뭐 이제 좀 발표할 거다, 뭐 얘기할 거다, 요 정도 내용이긴 했는데, 일단 초전도체가 어마무시하게 좀 강한 건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초전도체부터 해서 있고, 밸류업 프로그램 코스닥 상장사로 확대, 뭐 세제 혜택도 검토. 정부 이르면은 이번 달 중순쯤에는 좀 발표한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 사실 외국인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 PBR 관련해 가지고 저 PBR 정책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하기는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, 뭐가 됐든 그래도 모멘텀 한쪽을 제공을 해준 부분이 있지 않나. 근데 그게 이제 코스닥 상장사로 좀 확대, 세제 혜택도 검토. 근데 코스닥은 이제 대표적인 게 계속 말씀드린 거, 코스피는 뭐가 대표다 지금? 반도체. 코스닥은 2차 전지랑 이제 바이오 이렇게 있는데, 바이오랑 2차 전지는 기본적인 업종 특성상 PBR이 조금 높습니다. 기본적으로.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수혜받을 게 있나 싶기는 한데, 일단 이 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냥 뭐 PBR만 타겟팅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뭐 자사주, 환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, 그래서 그거 정도. 그리고 코스피는 자동차가 진짜 강해요. 특히 현대차 중심으로 갖다 쭉쭉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고, 보험이랑 금융 이런 거는 또 뒤에 수급 좀 따라오나, 그거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대차는 계속 강하게 양매수 들어오고 있고, 금융도 일단은 좀 밀리다가 5일선 주변에서 또 다시 땡겨 올리는 이런 모습이 있죠.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신고가 주변에서 어물쩡거리고, 일단 최근에 개인적으로 수급 코스피에서 좀 보였던 건 현대차, 그 다음에 기아, 그 다음에 뭐 KB금융, 하나금융지주는 외국인 이런 것들 좀 연속성이 있지 않나. SK스퀘어도 조금 수급 자체는 꽤 괜찮은
자,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좀 봐둘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PBR 관련해서 뭐 코스닥에서 뭐 어떤 또 다른 종목이 좀 해가지고 수급 쏠릴 수도 있기는 한데, 사실상 저는 코스닥은 지금 그냥 어차피 끌어올릴 거면 2차 전지랑 바이오 말고 뭐가 있나? 이 생각이 들거든요. 뭐 또 예상 못한 종목이 올라올 수도 있기는 한데, 그래서 요 2차 전지 쪽은 요 구간 밑에서는 좀 혹시 지수 밀리거나 하면은 또 계속 볼 것 같고, 얘는 지금 요런 60만원 자리 좀 잘 올라타나 그런 거 볼 것 같습니다. 어제 시간에도 좀 괜찮았죠. 그리고 BM도 툭 튀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, 얘네가 지금 실적 발표, 그 다음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야기 있고, 플러스 그 액면 분할 요런 거까지 해가지고 막 뭐 갖다 붙여요. 뭐 갖다 붙여요. 액면 분할 같은 경우에는 종목 단가 비싸면은 조금 유리한 부분은 있기는 하거든요. 이게 뭐 사실상 조삼모사이긴 한데, 한 주당 단가가 비싸면은 이제 그 사람들의 손이 잘 안 가는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삼정 같은 경우도 이전에 100만 원 넘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액분해가지고 7만 원대. 그러면 이제 좀 한 번 살 때 100만 원, 2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보다 뭐 한 5만 원, 7만 원 이러면 좀 손이 더 가죠. 더 쉽게 가죠. 그래가지고 액분이 그냥 주식 기업 자체만 봤을 때는 뭐 가치의 변동 이런 건 아니에요. 대신에 그 수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자들의 조금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. 왜? 만약에 이제 나 100만 원이 없어. 100만 원 없는데 한 50만 원이 있어. 그러면은 7만 원짜리는 막 그 액분해가지고 싼 삼전은 살 수 있지만 그 전 삼전은 살 수 없겠죠. 그래서 그런 게 또 하나하나 또 쌓이는 것도 있고, 자,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뭐 현대는 뒤에 뭐 인도 상장 추진 대신에 이제 확정된 건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뭐 한국차 경쟁력 뛰어나서 현대, 기아, 현대모비스 신용등급 A3로 향상.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움직이니까 현대 U 시리즈 그런 것들이 어제 좀 힘을 주기는 했었는데, 그거에다가 이제 뭐 자동차 서현 시리즈, 서현 2화, 서현 탑메탈, 얘네가 뭐 차트로는 좀 딱히 설명드릴 부분은 조금 없다 보니까 아쉽기는 한데, 그래도 요거나 뭐 이제 모베이스 이런 애들 자동차들 뭐 어떻게 한번 같이 엮어주는지 그거 정도를 좀 보게 될 것 같고,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 일단은 보조금 보따리 이거 과연 언제 풀지, 올해 총선이기 때문에 대선이기 때문에 풀긴 풀 거예요. 그래서 미국에서 바이든 정책으로 갖다가 반도체에 대해서 뭐 좀 호재성, 그 다음에 뭐 온디바이스 키워드 AI, 지금 중요한 거는 온디바이스, 일단은 전자기기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섹터는 다 지금 넣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것 좀 어떻게 움직이나, 요거는 어차피 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. AI랑 로봇은. 그리고 SK하이닉스 이건 단독 뉴스인데, TSMC랑 AI 동맹, 삼성전자 견제 나선다. 자, 그래가지고 내용을 봤을 때는 좀 HBM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SK하이닉스 향이 HBM 키워드로 좀 움직이긴 했었는데, 이게 좀 어떤 종목이 엮일지 좀 감은 안 잡히네요. HBM이라고 하면 사실 한미반도체, 이수페타시스,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, HPSP 요 정도 애들이긴 한데, 얘네가 지금 좀 특이점이 있진 않거든요. 수급이 갑자기 팍 하고 쏠렸다거나. 거기다 최근에는 좀 상대적으로는 좀 심심한 건 있었죠. 그래서 혹시나 뭐 이런 반도체 종목 중에서 뭐 좀 갖다 붙이나 싶기는 한데, 에이징랜드도 좀 내려오기는 했네요. 내가 이 자리는 좀 옆으로 좀 횡보 잘 하나 그런 것들 좀 보면 될 것 같고, 일단은 저 키워드에 대해서 종목 좀 갖다 붙이는 종목이 있는지, 아니면 HBM 향 종목들 그런 것들 좀 볼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반도체에서는 제주 반도체는 일단은 좀 계속 봐야 되는, 제주 반도체 어부부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, 얘는 그래도 얘도 좀 탄력이 최근에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CXL에서 뭐 대장 애들이 있고, 그래도 일단은 제주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탄탄한 그 반도체 종목인 것 같기는 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대표하는 종목이기도 했죠. 자, 그리고 중동 지역은 그냥 간단하게
이란이랑 뭐 미국 계속 핑퐁 하고 있고, 하마스 갑자기 휴전한 긍정 검토 3단계 135일 휴전하는 거 어때? 하고서 네타냐후한테 이스라엘에 역으로 제안을 했는데, 이스라엘 총리가 싫어. 우리는 군사적 압박 지속할 거야. 하마스 휴전 제안 거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, 이런 거 뉴스를 볼 때 정세도 그렇고 누가 키를 쥐고 있냐, 이거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, 이스라엘 총리 즉 네타냐후가 키를 들고 있다고 했죠. 네타냐후가 지금 하마스한테 야 진짜 휴전 좀 해줘봐, 이거 우리 이렇게 언제까지 불안하게 살아야 돼, 이 상황이 아니에요. 네타냐후는 지금 전쟁이 조금 더 지속되는 게, 물론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요. 하지만 전쟁이 조금 지속되는 게 네타냐후한테는 훨씬 더 좀 유리한 것도 있고, 지금 지지율이 엄청 안 좋은 걸로 알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좀 만회하기 위해서도, 어차피 지지율이 박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그래서 그거를 좀 최대한 질질 끌어야 자신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, 자, 그래가지고 뭐 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총리는 승리 눈앞에 있다, 가시권에 있다. 그래가지고 하마스 붕괴 외에는 대안 없다. 즉 이 말인즉슨 하마스의 붕괴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는 그냥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, 전쟁에 대해서. 그래서 전쟁 얘네들이 먼저 건드리긴 했지만 끝나는 건 쉽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뭐 공포 이런 불안감은 좀 계속 존재는 하지 않을까. 자, 다음에 원전에 대해서는 이런 거 한수원 내기 수주하면 30조 잭파, 체코는 뭐 한 5월 6월 이때쯤 나올 수 있다고 하고, 신규 원전 3에서 4기는 좀 부족하다, 에너지 안보 위해서 더 필요하다, 전력 수급 계획 이번 달 중에 공개, 이런 것들에서 원전이 시장에서 좀 예상했던 거 한 3개 4개 정도인데 뭐 한 6기 8기 이렇게 나오면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뭐 남아공 원전 수출 노리는 정부, 수주 가능성 좀 높다, 3월에 제안 요청서 발행 등등. 자, 그래서 원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어차피 우진엔텍이 지금 그냥 신고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, 얘가 지금 원전으로 올라온 느낌이 조금은 모르겠죠. 원전이 G2파워, 한신기계, 뭐 보성 이런 애들이 이제 원래 자리를 잡고 있던 그런 이제 그 지방령 같은 토착신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느낌이었는데, 우진엔텍이 신규 상장 요즘 좀 잘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, 그래가지고 뭐 얘가 더 치고 갈 수 있기도 한데, 일단은 얘는 요 기간 넘으면은 지켜주는지, 쌍봉 구간 넘고서 지켜주면은 이제 광기 구간으로 좀 진입하나. 얘 상한가는 진짜 많아요. 여기 벌써 뭐 4번, 요날도 이제 갭도 상한가에서 시작을 했었죠. 그래서 엄청 많기는 한데, 일단은 이런 거 뒤에 완전 또 나올 게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, 국민의힘 조만간 저출생 관련 뭐 공약 발표 이런 게 있었지만, 여기다가 어제 이제 대통령 그 인터뷰 같이 해서 나온 거, 남북 정상회담 톱다운 방식 곤란하다, 그리고 저출산 해결 좀 최우선.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언급하신 것 중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좀 최우선 국정 과제로 두고, 출산율 뭐 1.0 회복 목표치로 제시, 플러스 의대 정원 확대와 초등학생 늘봄 학교 확대 등등.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최근에 좀 움직였던 정책주들이긴 하죠. 그래도 일단은 저출산에 대해서 저게 뭐 제 생각으로는 인위적으로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, 시대의 흐름도 있고 뭐 그렇게는 하지 않나 싶은데, 일단은 저출산 관련해서 아가방 컴퍼니, 그 다음에 얘네들 차트는 좀 묘하죠. 5,000원 주변에서 일단은 좀 버티는, 정책 나올 때까지 좀 버티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, 제로투세븐 그리고 삼성출판사 얘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돌파하고 거기 주변에 또 잘 버티기도 해요. 그래서 혹시 저 키워드에 대해서 최근에는 일단은 저출산에서 대장을 했기 때문에.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, 어제 이제 뭐 발표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, 자, 코로나 관련 주가 있냐, 잠시만요. 됐다. 자, 뭐 늘봄.
일단은 교육 관련해서 의대 이런 걸로는 지금 메가MD, 애니눅률, YBM넷 이런 애들이 좀 팍 치고 또 내려왔는데, 이게 또 이런 언급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,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시간에서 강했던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앞당길 것 같다. 그래서 네이밍이 좀 웅장한 게 있어요. 삼성 로보틱스라고 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, 이것도 뭐 좀 익숙하긴 한데 하도 많이 봐서. 근데 이제 삼성 로보틱스 뭔가 좀 와닿는 게 어감이 많이 다르죠. 삼성을 탁 하고 붙이니까. 그래서 뭐 사면 검토, 여기 이제 단독 뉴스로 한번 좀 나왔고, 요 뉴스의 여파로 이제 시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당연히 이제 콜옵션 키워드 그게 묶여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상한가를 보내고, 그 다음에 삼성 인수합병 같은 거에 대한 기대감, 이번에 이제 그 사법 리스크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. 그래가지고 그거 정도 같이 묶어서 뭐 이렌시스 이런 게 좀 시간의 상을 갖는데, 일단은 뒤에 3전에서 조기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. 이게 2029년까지 콜옵션 뭐 한 2번, 3번 이렇게 해서 인수하는 걸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, 이전에. 근데 일단은 결정된 바는 없다. 대신에 이게 사실무근이다. 우리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. 이거랑은 조금 거리는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좋게 받아들인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노동자 올해 인력 시장에 나온다. 자, 그래서 로봇은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가 좀 엮이면서 했는데, 얘는 또 뭐 차트가 사실상 그냥 좀 포인트로 볼만한 부분은 거의 없다 보니까, 이렇게 일단 더 갈 거면은 20만원 넘어서 가는지 돈 쏠리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. 오, 이렌시스가 또 신용 풀렸네요. 키움. 그 다음에 얘 시간의 상한가, 그리고 에브리본, 인탑스, RS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이 좀 인수합병 키워드 엮을 수 있는 그런 애들이지 않나. 자,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보게 될 것 같고, 로봇은 저게 그냥 시장에서 이게 엄청 지금 큼직한 재료라고 아직은 생각은 안 들거든요. 뭐 금액이라던가 이런 게 좀 다르다 보니까. 대신에 이제 좀 임팩트 있는 거는 삼성이라는 키워드.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어차피 이미 삼성이 인수합병 하겠다, 그걸로 왔다가 이미 올라온 건 좀 있기는 한데, 그 관점 정도로 보고 왔습니다. 시장의 테마 빈 곳을 얘네가 좀 한번 찌르면서 오늘 뭐 좀 힘을 더 주는지, 대신에 어제 이제 시간에도 강했고 아침에 갭도 좀 많이 뜨겠죠. 그래서 거기서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. 그냥 이거 무조건 상한가 간다? 라고 생각하시면은 갭 뜨는 거에서 매매할 수 있겠지만, 그게 좀 아닐 수도 있겠죠. 오늘 특히 연휴 앞둔 날이라.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장 열리고 움직임을 좀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. 자,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PBR 관련 키워드이긴 한데, PBR은 결국에는 기간이랑 외인, 매수, 즉 수급을 저는 메인으로 봅니다. 이 PBR 모멘텀 자체가 진짜 시장을 획기적으로 돌려주고 이러진 않는다고 생각해요.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노리면서 계속 들어오거나 오늘 수급 좀 쌓이는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? 그걸 좀 중심으로 볼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, 신규 상장, 2차전지 에코프로 시리즈들이 일단 실시간 좀 상위권에 올라오네요.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뭐 엔비디아 700 다시 돌려놨고, 그거에다가 뭐 암 관련해서 25%, 26%. 그 다음에 뭐 초전도체는 최근에 그냥 지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 하고 있는데, 뭐 CCS, 신성, 델타테크, 파워로직스, 선암, 덕성 요 정도 보면은 거의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출산, 정책, 그다음에 로봇이랑 AI도 뭐 로봇 움직이면 어차피 로봇 AI는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섹터입니다. 자, 그 외에 뭐 이제 개별주들이 좀 있기는 한데, 일단은 뭐 은행주들, 일단 오늘 제주은행은 단기가율이 좀 풀리기는 했어요. 그래서 이 앞에 전저점 슬쩍 깨고 좀 다시 돌려놨는데, 단기가율 중에 좀 밀린 게 있다 보니까 한번 좀 슈팅 만들어 주나, 그런 것들부터 해서 뭐 엔캠, HLB 시리즈 이런 종목들이랑 뭐 AI 쪽은 좀 더 밀리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, 일단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볼 게 많습니다. LG화학은 어제 GM이랑 뭐 계약 이런 걸로 갖다 시간에 8% 상승폭도 있고. 자, 그래서 오늘 이제 설 연휴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오장은 좀 글쎄요, 이게 시장이 오장도 좋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, 보통 연휴 앞두고서 오장은 조금은 재미없거나 좀 지루할 때가 있거든요.
그래서 뭐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오늘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